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사진생활 강의를 맡은 치과의사 유현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지난 시간 1편에 이어서 이제 2편입니다. 2편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걸 먼저 살펴보면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노출, 화각, 택, 요 세 가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노출은 기본적인 사진의 밝기를 의미한다. 너무 밝거나 어두운 사진은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노출과 관련된 값은 조리개, 그 다음에 ISO, 그 다음에 셔터 속도 등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화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길게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찍는 치과 사진은 화각이 좁은 망원 렌즈를 이용한 접사 사진이다. 그런데 이 접사 사진이 실제로는 심도도 좀 얕고 하기 때문에 우리 치과랑은 조금 안 어울리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억지로 찍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좀 불리한 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선예도는 우리가 사진이 디테일하게 쨍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DSLR과 핸드폰 사진을 비교하면서 아직은 DSLR이 선여도 면에서 좀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색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색은 우리가 이제 화이트 밸런스 조정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색감을 기본적으로 조정을 해줘야 된다.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한 얘기고요. 자, 오늘은 초점, 그 다음에 광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좀 재밌죠? 카메라의 기본 조작법, 그 다음에 치과용 세팅. 사실 이 네 번째가 오늘의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스. 초점이죠. 엉뚱한 데 초점 맞추시면 안 됩니다. 자, 포커스는요, 우리가 펜 포커스와 아웃 오브 포커스로 나눕니다. 펜 포커스는 뭐냐면 다 맞는 거예요. 다 맞는 거. 저는 80년대생인데 옛날에 그 일회용 카메라 이런 거 있잖아요. 필름 들어가는 거. 그 막 카메라거든요. 걔는 찍으면 무조건 다 나와요. 초점이 없어. 초점이 없어. 그런 걸 우리가 펜 포커스라고 합니다. 아웃 오브 포커스는 초점이 맞는 부분만 초점이 잘 맞고 나머지는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물 사진 찍을 때 좋아요. 보통 우리가 증명사진 찍거나 애기들 돌사진 찍거나 뭐 결혼식 웨딩 사진을 찍거나 뭐 이런 특별한 뭐 포트레이 사진을 찍거나 프로필 사진을 찍거나 하면 전부 다 아웃 오브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리개 값에 따라서 이 포커스 변화를 보면 F가 2.8 조리개를 연 거죠. 이런 경우는 어때요? 꽃만 보이죠. 꽃도 뒤에 꽃은 잘 안 보여. 점점 조리개를 조일수록 꽃도 보이고 이파리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래쪽은 이제 조리개를 열었을 때 모습인데요. F1.4가 뭐 F1.2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시판되는 렌즈 중에서는 가장 밝은 축에 들어가거든요. 저게 이제 조리개를 거의 다 연 셈. 렌즈를 통해서 빛이 그 렌즈 구경을 거의 다 들어오는 거죠. 저게 루트 값이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F2, F2.8, F4 이런 식으로 갈수록 조리개가 착착착착 조여지면서 이제 우리 홍채가 조여지듯이 이제 빛이 좀 적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초점은 심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그림이 있는 게 우리가 이 초점이 맞는 범위가 있고 안 맞는 범위가 있잖아요. 초점이 맞는 범위를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이제 심도거든요. 일단 원하는 곳에 초점이 맞아야 되겠죠. 초점으로부터 얼만큼 상이 또렷하게 보이냐. 우리 엑스레이에서 상층과 비슷한 거거든요. 파노라마 엑스레이 찍을 때 우리가 그 상이 보이는 상층이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심도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또 주변부를 얼마나 보이게 할 건지 이걸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임상사진은 전치부터 구치까지 다 나와야 되니까 심도가 깊어야 되는 건 맞지만 전치부 심미 사진을 찍는다든가 아니면 내가 특별하게 어느 부분을 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을 때는 일부러 얕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우리가 심도를 조절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보면 왼쪽에 미소 사진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보면 내가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지가 사진만으로 보이죠. 이런 경우는 일부러 심도를 좀 얕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치부 크라운 3개를 한 사진인데 일반적으로 아래쪽 사진보다는 심도를 좀 얕게 한 거예요. 뒤를 좀 날아가게 한 거죠. 근데 아래쪽 사진 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면 분해 임상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전방에서 찍더라도 우리가 7번까지의 교합 상태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크로스 바이스인지 아닌지 보여야 되니까 이런 경우 뒤가 날아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심도가 깊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초점이 넓게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웃 오브 포커스가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왼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아웃 오브 포커스를 어느 정도 유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려는 목적에 따라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심도를 조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피사계 심도 이 공식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보면 꼭 외우고 싶어지는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뭐 이러한 팩터들이 관련이 된다는 거죠. 초점 거리와 물체와 렌즈 사이의 거리, 렌즈의 F값, 창난원의 크기. 창난이 가만히 센서가 큰 거예요.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는 거죠. 우리가 뭐 몇 가지 볼게. 렌즈의 F값이 밝을수록 심도가 얕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아까 전에 F가 1.4에서 쭉쭉쭉쭉 쪼여졌잖아요. 어금니까지 다 나오는 그런 정면 사진을 찍으려면 조리개를 조여야 되는 거지. 25, 29, 32, 36 이런 식으로 조여야만 심도가 깊어지는 거죠. 다 이해하셨죠? 네. 결국 우리가 이거를 뭐 딱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이런 값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우리가 이제 카메라 세팅을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하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저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사기 심도를 결국 우리가 조금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을 하면 망원일수록 망원 렌즈일수록 조리개 값을 열수록 또는 밝은 조리개를 지원해 주는 렌즈일수록 예를 들어 가지고요 85mm 포트레이트 렌즈 같은 경우에 최소 조리개 값이 1.8인 렌즈가 나오고요 뭐 캐논 같은 경우에 1.2인 렌즈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1.8, 1.2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빛 들어오는 양이나 조리개 여는 양은 굉장히 차이가 많거든요. 1.2가 훨씬 비싸요. 훨씬 비싸. 4배 비싸나? 2배가 아니고 한 4배 비싸나? 그 정도로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을 때는 이 포커스 아웃을 다 하고 싶어 해. 근데 1.2 렌즈로 찍었을 때 나오는 포커스 아웃을 내가 1.8 렌즈로 찍어서 나오느냐면 안 나와요. 내가 노력을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야. 안 나와. 1.2 렌즈로 나오는 그런 뭉글뭉글한 뒤가 날아가는 그런 느낌을 가지려면 1.2 렌즈를 사야 돼. 카메라는 굉장히 정직해요. 돈 들인 만큼 나오거든. 돈 들인 만큼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안 좋은 렌즈를 쓰면서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1.2의 느낌을 가질 수는 없는 거죠. 밝은 조리개일수록 심도가 얕아지고 가까이서 찍을수록 심도가 얕아져요. 우리 눈 봐봐요. 손가락을 이렇게 멀리 하면 어느 정도 손가락도 초점이 맞고 앞에 보는 화면도 초점이 맞을 수가 있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내 눈이 약간 사시처럼 이렇게 모이면서 내 손가락만 겨우 쳐다보게 돼요. 포커스 아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서 찍을수록 포커스 아웃이 된다. 자, 근데 문제는 뭐다? 우리가 치과에서 요구하는 건 이거와 반대죠. 우리는 치과에서 요구하는 건 다 잘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포커스 아웃이 되면 안 되는 거야. 미치는 거지. 사람들은 전부 다 비싼 돈 들여서 포커스 아웃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비싼 돈 들여서 포커스 아웃을 하기 위한 세팅을 갖춰놓고 포커스 아웃 하면 안 돼.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야 진짜. 자, 그럼 화각별로 먼저 한번 보죠. 18mm 렌즈와 35mm 렌즈와 55mm 렌즈를 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당연히 18mm 렌즈가 넓게 찍히겠죠. 근데 우리가 동일 비교를 하기 위해서 똑같은 구도로 잘랐습니다. 55mm 렌즈에 맞춰가지고요. 자, 18mm 렌즈로 찍으니까 어때요? 똑같은 조리개 값이잖아요. F5.6 값으로 찍은 거거든요. 18mm에서 찍으니까 앞에 닭도 나오고 뒤에 좀 아거라 해야 되나? 쟤도 나오고 뒤에 해골도 좀 보인다. 그쵸? 맨 뒤에는 좀 흐려지려고 하네. 35mm 렌즈로 찍으니까 이제는 뒤에 그 약간 악어 정도까지는 하고 해골도 흐려지려고 해요. 근데 55mm를 찍으니까 어때요? 뒤에 이제 악어도 좀 흐릿흐릿하잖아. 포커스가 더 뒤로 갈수록 심도가 얕아지죠. 그러니까 55mm 렌즈가 18mm 렌즈보다 더 심도가 얕은 거야. 이걸 치과 쪽에서 적용을 하면 60mm 렌즈가 85mm 렌즈보다 더 심도가 깊어요. 더 잘 나온다는 거지. 더 막 찍어도 잘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정과 같이 풀아치를 찍어서 항상 잘 나와야 되는 거는 85mm 렌즈보다 60mm 렌즈가 훨씬 직원들이 그냥 막막막 찍어도 구치부가 막막막 나오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85mm가 좀 더 선예도가 좋다던데 이런 생각을 해서 85mm를 찍으면 구치부가 간혹 날아가는 거예요. 100mm로 찍으면 이게 비싸니까 더 좋겠지. 구치부가 더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비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로 하는 목적에 맞게끔 렌즈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리개의 심도가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볼까요? 3.2로 찍으니까 어때요? 똑같은 세팅에서 똑같은 렌즈 사이즈에서 3.2로 찍으니까 저 뒤에 애들이 날아가는데 F10으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애들이 이제 일렬 정도로 이렇게 V자로 아이돌 대용으로 생겨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F10이 3.2보다 당연히 심도가 더 깊죠. 그러니까 우리 치과로 치면은 조리개 값을 더 줘야 되는 거지. 숫자를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치과에서 찍는 렌즈들이 대부분 다 F 값이 뭐 29, 30 이렇게 찍는 게 그렇게만 해야 앞과 뒤가 다 나오기 때문이에요.
돌려버리면 뒤가 안 나오는 거지. 조리개 심도별로 제가 쫙 찍어봤어요. 그래서 쫙 찍어보니까 어때요? 심도를, 조리개를 좀 열면은 어금니가 어떻게 돼요? 뒷부분이 6번, 7번 날아가고 있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좋은 임상 사진이 될 수가 없죠. 하지만 아래쪽 거는 어때요? 뒤에 7번까지 다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값은 아래쪽이잖아. 그러니까 조리개를 조여야 되는 거죠. 조리개를 열면 위에처럼 된다. 자, 근데 환자마다도 다르겠죠. 악궁이, 와, 이거는 진짜 사람인가 아니면은 약간 그런 뭐 늑대인가, 약간 그 일반 그 늑대 같은 그런 악궁, 앞뒤로 긴 AP 스프레드가 긴 사람들은 조여도 날아갈 수 있지. 그쵸? 조여도 날아갈 수 있는 거고, 내가 100mm 렌즈를 가지고 찍는다고 하면 제일 조여도 날아가는 거예요. 이미 렌즈 자체가 망원이니까. 그런데 악궁 자체가 굉장히 그 AP 스프레드가 좁은 사람들, 유치열 이런 친구들은 어떻겠어요? 조리개값 22, 20으로도 찍히는 거예요. 22, 20으로 찍히는 거예요. 사람마다도 차이가 있는 거죠. 거리하고도 볼게요. 조금 멀리서 찍은 거랑 가까이서 들이댄 거랑 찍으면, 멀리서 찍어서 같이 크롭을 해서 동일한 비율로 보면 어때요? 멀리서 찍은 게 심도가 깊어요. 가까이서 찍을수록 날아가요. 근데 우리 치과는 어때? 가까이서 찍잖아. 가까이서 찍는데 날아가면 안 돼. 미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리개를 조이게 되는 거죠. 환장을 노리신 거예요. 이 모든 게 우리 치과는 사실 접사를 하지만 접사 사진이 가져야 되는 걸 다 어긋내야 돼. 환장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전치부 미백하고 레진 조금 한 건데, 환자분이 또 21번도 좀 떼었으면 좋겠으면 그것도 안 한대. 뭐 좀 하면 좋겠는데, 그렇죠? 아무튼 이런 경우에 우리가 내가 미백한 것만 좀 주인공으로 보이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견치부터는 살짝 날리게끔 세팅을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게 주인공이 되는 거니까. 자, 이제 초점으로 우리가 들어가 볼게요. 네, 초점은 수동 초점과 자동 초점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임상 사진은 근본은 수동입니다. 근본은 수동으로 찍는 게 원칙. 그래서 그 수동으로 찍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이제 필름 카메라 시절에는 우리가 지금처럼 잘라내기, 약간 기울이기 이런 게 안 되니까 사진을 정말 잘 찍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프라치 교환면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그 필름 안에 프라치 교환면 사진이 예쁘게 쏙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늘 그렇게 똑같은 구도로 잡을 수가 없죠. 똑같은 구도로 잡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율을 설정해서 찍는 거예요. 대충 교환면 사진 찍을 때는 배율을 얼마, 뭐 전방부에서 찍을 때는 배율을 얼마, 치아 4개가 들어가게 찍을 때는 배율을 얼마, 이거를 미리 메모해 놓고 이렇게 늘 항상 배율을 맞춰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쓰던 카메라들은 저런 식으로 앞에 보면 배율을 경통에 표시해 놓는 경우도 있고, 이너 포커스, 이게 경통이 안 튀어나오는 경우에는 보통 렌즈에 배율계가 있어요. 그래서 배율이 몇 대 몇, 마크로 렌즈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 배율계를 보고 우리가 찍었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 배율에 맞춰가지고 이미지 구도를 똑같이 하니까.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배율과 초점은 같은 선상이에요. 그 배율이 맞는 그 초점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그 약간 교수님이나 선배들 사진 찍을 때 보면 이 카메라를 뭘 하는 게 아니고 몸을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해. 그렇게 몸을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딱 초점 맞는 자리에서 사진을 딱 찍는다는 거지. 왜? 그 배열로 맞춰놓고 그 초점 거리에 내 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딱 맞춰지면 거기서 슛을 하는 거예요. 수동이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사진을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싫잖아요. 어렵잖아, 사실. 그것도 외워야 되게 생기잖아. 싫죠. 그래서 지금은 화소도 좋고 자동 초점이 신뢰도가 되게 높아요. 저는 제가 근본 없이 수동을 안 배웠거든요. 수동 초점으로 원래부터 안 배웠고 레지던트 때부터 늘 자동으로 늘 찍었기 때문에 수동으로 제가 찍으면 사진을 크게 해서 보면 멀리 어디가 좀 나가 있어. 오히려 핀이 나가 있고 자동이 저는 더 잘 맞아요. 그래서 현재 DSLR은 자동 초점 신뢰도가 되게 높아요. 화소도 충분하니까 필름 그대로 안 써도 되잖아. 다 후보정하잖아요. 다 자르잖아요. 자르고 기울이기 등 다 하잖아. 거울 같은 거 뒤집어야 되는데 그것도 그런 후보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의 편집을 다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수동 초점을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죠. 물론 뭐 처음부터 그 배율에 맞게끔 잘 찍으면 편집할 양이 줄어드는 거는 사실인데, 제가 뭐 당연하지만 수동 카메라로 찍으시는 분들도 이미지 원본으로 편집 하나도 안 하고 뭐 자료를 만드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어요.
단 한 번 더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찍으려면 자동으로 찍고 잘라내라. 이게 편합니다. 다만 우리가 머릿속에 어떤 그런 내가 시야가 몇 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구도 자체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구도에 맞게끔 이제 사진을 찍으셔야 되는 거죠. 구도는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 바디에도 어떤 바디는 수동과 자동을 조절하는 탭이 있는 데도 있고요. 어떤 거는 렌즈에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쓰신다고 하면 뭐 어떤 경우에는 둘 다 중에 하나만 수동으로 해도 되는 경우도 있는데 둘 다 수동으로 맞추면 되고요. 자동으로 쓰신다고 하면 오토포커싱, AF로 둘 다 맞춰놔야 됩니다. 근데 어떤 카메라는, 어떤 렌즈는 저기 보면은 오토 매뉴얼이 아니고 M&A라고 되어 있거든요. M&A. 저거는 뭐냐면요. 내가 자동 초점으로 해도 수동으로 약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동 조절이 가능한 자동이라는 거죠. 좋은 거지. 옛날에는 저렇게 A와 M으로 되어 있는 거는 오토로 맞춰놓으면 카메라 그 조절 링을 돌려도 반응을 안 해요. 반응을 하면 고장 나겠지. 그래 반응을 안 해. 근데 MA라고 되어 있는 거 또는 요즘에는 AM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자동으로 맞췄다 하더라도 약간 돌려가지고 맞출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자동으로 제일 중앙에 맞춰서 내가 11번, 21번 사이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 사람이 앞궁이 좀 길어. 그래가지고 1번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7번이 날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약간 2번과 3번 사이에 초점을 조금 맞추고 싶다고 하면 약간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럼 D가 조금 확보되는 거죠. 물론 암 전치부는 조금 흐려질 수가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렌즈 구조 설명서 있는 이거 아무도 안 보죠. 그래서 저기 보면 항상 옆에 또 오토 포커싱과 매뉴얼 포커싱을 조절할 수 있는 데가 있고요. 11번은 좀 신경 써야 됩니다. 11번 손떨림 보정 기능이 요즘에 있는 렌즈들이 있거든요. 캐논에서는 IS, 이미지 스테빌리제이션이라고 하고 이거 뭐 니콘에서는 부르르라 해가지고 VR입니다. 이게 바이브레이션 리덕션인가 뭐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치과에서는 꺼낸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손 떨리지 않게끔 도와주는 건데 치과는 플래시를 터뜨리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쓸데없이 그게 결국 모터거든요. 모터가 필요 없이 계속 이렇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고장만 잘 나고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과 쪽으로 쓸 때는 손 떨림 보정 스위치 일단 꺼주세요. 끄면 됩니다. 끄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동 초점을 잡을 때도 종류가 많아요. 우리가 쓰는 건 결론적으로 싱글입니다. 싱글, AFS. 한번 삐빅, 착, 삐빅, 착. 이게 AFS예요. 그런데 AFC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치과 쪽에서 쓸 일은 없는데 애 아빠들 카메라 사고 싶을 때 보통 내가 카메라를 뭐 사겠다고 하면 와이프 별로 안 좋아하잖아. 몰래 사든가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때 이제 통할 수 있는 게 애기 사진 찍어준다고 하면 좀 통해요. 애기 사진 찍어준다. 그러면 애기 사진 가끔 찍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잔디밭에서 애가 아빠에게 뛰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초점을 싱글로 잡으면 제일 처음에 뛰기 전에는 잡겠지. 근데 애가 뛰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위치가 바뀌잖아. 그러면은 초점을 엉뚱한 데 잡히게 되겠죠. 애를 계속 초점을 잡고 싶잖아. 그럴 때 AFC라는 걸 하고 처음에 애기 얼굴에다가 초점을 딱 잡아두면 애기가 나에게 바바바바박 뛰어올 때 카메라가 자동으로 그 애기 얼굴을 초점을 바바바박 잡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할 때 AFC가 되는 거죠. 당연히 동영상 같은 거 찍을 때 모두가 AFC가 되는 겁니다. 우리 치과에서 쓸 일이 없죠. 근데 이 자동 초점이 잘 잡히긴 한데 멍텅구리 잡힐 때도 꽤 많아요. 계속 윙윙윙윙 거려가지고 특히 이제 조금 인내심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제 이것 때문에 수동 초점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결국은 자동 초점을 잡는 이 원리가 약간 이런 차이가 나는 부분을 인식해서 이제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체스판 같이 있다 그러면 블랙 앤 화이트에서 딱 그 블랙 화이트가 갈라지는 경계 부분 있죠. 티 나는 부분. 이런 데가 초점이 잘 잡히는 거예요. 근데 비슷하면 초점이 잘 안 잡혀. 그리고 이런 뭐 우리가 기공물 사진 같은 걸 찍을 때 기공물이 되게 사이즈가 작잖아요. 근데 뒤에 또 뭔가가 있으면 뒤에를 자꾸 초점을 잡고 기공물 초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자구리처럼 난 사자 찍고 싶은데 자꾸 앞에 창살이 찍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런 경우에도 초점이 바보같이 내가 찍으려고 하는 걸 잘 못 알아챌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너무 번들번들거리거나 너무 번쩍번쩍거리거나 이런 초점이 잘 안 잡히는데 걱정 안 해야 되는 게 우리 치과에서만 쓰잖아. 그러면 치과에서 어디를 잡으면 잘 되는 걸 보면 되는 거죠. 치아 순면을 AF 포인트로 잡게 되면 못 잡죠. 바보같이. 하지만 저런 파필라에서 치아가 갈라지는 부분이나 아니면 치아 사이가 갈라져서 대조가 확 되는 저런 부분을 찍으면 초점이 귀신같이 잘 잡힙니다. 그러니까 저런 부분을 골라서 초점을 잡으시면 아주 잘 돼요. 자동 초점 영역은 보통 우리가 싱글로 하고요. 어쨌든 중앙부가 우리가 찍으려고 하는 타겟이 다 모여 있으니까 보통 이렇게 뭐 한다 하더라도 중앙부 9점 정도까지 쓰시지 뭐 전체적으로 다 번들번들하게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싱글 포인트를 가장 많이 쓰게 됩니다. 아이폰은 그냥 찍잖아요. 근데 우리 자동 카메라니까. 아이폰은 왜 그냥 찍냐면 내부적으로 조리개값과 셔터 속도 ISO를 다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치과처럼 우리 치과 사진은 왜 이렇게 복잡해? 아이폰 그냥 찍는데 좀 치과 사진도 좀 쉽게 찍으면 안 돼? 이럴 수도 있지만 이 기본적 원리 자체가 다른 거죠. 아이폰은 내부적으로는 조리개값과 셔터 속도 이런 거를 다 조절하는 거고 어두운 데서 사진 찍으면 고 ISO를 자동으로 쓰게 돼요. 그래서 사진이 보면 굉장히 거칠어져요. ISO 높은 거칠다 그랬잖아요. 또는 나이트 모드 이런 거 있죠. 그러면은 한 2초간 찍어요. 이게 뭐예요? 셔터 속도 늘리는 거지. 하고 필요할 때 플래시 켜잖아. 광량을 확보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폰이 하는 로직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맞춰주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폰이라 해가지고 뭐 대단하게 사진이 찍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다 우리가 설명했던 그 원리를 그냥 자동으로 맞춰내는 것 뿐인 거예요. 치과는 그렇게 못 찍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원하는 규격이 딱 있거든. 원하는 딱 규격이 있거든. 게다가 우리는 또 뉴진스가 아니니까. 별로 안 웃기네요. 아무튼 이미지의 형태와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늘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임상 사진은 전체의 더금리까지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도가 고정이 돼야 되겠죠. 충분한 양으로. 그러니까 F값이 보통 뭐 20 후반대에서 보통 고정이 되게 됩니다. 플래시 F값을 그렇게 쪼였는데 뭐 렌즈 구멍을 이렇게 진짜 뭐 무슨 뭐 벌레 한 마리 들어갈 정도로 좁혀놓고 거기 빛이 많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돼요? 플래시 터트려야 되잖아요. 플래시 안 터트리고 조리개값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플래시를 터트리면 어차피 주변 빛은 안 들어오잖아요. 셔터 시간 자체도 고정이야. 화질도 좋아야 되잖아요. ISO도 400 이상으로 하기 좀 그래. 맥시멈이라 해봐야 한 400 정도인 거야. 그러니까 환장할 노릇이지. F값도 고정해야 돼. 플래시 터트리니까 셔터 시간도 고정이야. 화질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ISO도 당연히 뭐예요? 고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절 가능한 거는 플래시 광량밖에 없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플래시를 해야 됩니다. 플래시 광량 조절은 ETTL이라 해가지고 이제 이게 through the 렌즈라는 뜻이거든요.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빛을 계산해가지고 자동으로 터뜨려주는 방식이 있고 수동이 있는데 치과에서는 대부분 수동을 씁니다. 왜냐하면 자동의 광량을 신뢰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발 노출이 어느 정도 일정해야 우리가 그런 진료의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이 TTL은 그때그때마다 광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진을 찍고 나면 밝기가 좀 다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동으로 찍게 됩니다. 광량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스탑이라는 단위를 말씀을 드렸죠. 빛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단위 또는 절반으로 늘어나는 단위가 되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이 조리개가 이게 직경이기 때문에 이게 제곱근의 값으로 우리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경이 1.4배 줄어들면 이게 BS로 오는 면적이 2배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스탑 단위가 1.0, 1.4, 2.0, 2.8, 4.0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끼인 거는 한 스탑이 아닌 거죠. 보통 우리의 공식은 3분의 1 스탑 단위로 조절이 되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장비들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 뭐든 한 칸을 돌렸다, 또 한 칸을 늘렸다. ISO는 2배예요. 짤없이 2배고, 나머지는 뭐 셔터 속도라든가 플래시 광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3분의 1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게추예요. 얘를 하나 줄이면 얘를 하나 늘리면 되는 거고, 얘를 하나 줄여야 될 것 같으면 얘를 하나 늘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꼬리를 무는 거예요. 자,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빛의 양을 만드는 조건은 ISO 값과 셔터 속도와 F 값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좀 쪼여야 돼. 심도를 얻기 위해서 조리개를 쪼여야 된다면 셔터 속도를 늘려줘야지. 플래시를 안 쓴다면 말이죠. 아니면은 ISO를 확 높여가지고 감도를 높여야 되겠죠.
반대로 조리개를 연다고 하면 셔터를 빠르게 해야 되겠죠.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셔터 빨리 닫아야지. 아니면 ISO를 억지로 떨어뜨리거나. 각각의 한 단위는 서로 노출이라는 목표치를 향해 가지고 연동이 되는 거예요. 조리개를 내가 두 스탑 조인다면 셔터를 한 스탑 늘리고 ISO를 한 스탑 높이면 노출 값이 같은 거죠. 또는 셔터만 두 스탑 늘릴 수도 있고 ISO만 두 스탑을 높여도 동일한 노출이 되는 거죠. 노출이라는 건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우리 하나우 퀸트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 이번에는 이제 카메라를 좀 볼게요. 카메라는 옛날에 필름 카메라 시절에 이게 필름에서 찍히는 이게 35mm 필름입니다. 후지 필름, 뭐 코닥 필름, 호니카 이런 것들 많았잖아요. 근데 크롭바디는 뭐냐면 오른쪽은 그 필름의 사이즈를 그대로 센서화한 거고요. 이게 엄청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잘라서 쓰는 게 크롭바디인 거예요. 잘랐다 말 그대로 크롭바디. 이게 옛날에도 있었어요. 이게 올림푸스에서 나오는 펜이라는 옛날 필름 카메라인데 이게 옛날 필름을 한 번에 수직으로 찍어가지고 하나의 필름으로 두 장을 찍을 수 있게 만든 거거든. 그래서 30매짜리 필름이면 60장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옛날에 이게 하프 프레임이라 해가지고 일종의 크롭바디가 있었어요. 옛날에도 있던 거죠. 근데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풀프레임은 위에 보시면 센서가 크죠? 여기 보면 이만한데 크롭 센서는 센서가 작아.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약간 화각이 좁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좀 더 망원처럼 느껴지는 거지. 실제로 망원은 아닌데 망원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센서의 크기가 저는 우리가 센서가 작으니까 원래 이만하게 찍혔는데 요만하게밖에 안 찍힐 거 아니야. 이만하게 카메라로는 들어와. 그래 센서가 요만한 거니까 이 주변의 거는 안 찍히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지. 요만큼만 찍히니까 화각이 좁아지는 효과가 되는 거죠. 렌즈로 치면 좀 더 망원 효과가 되는 건 거죠. 그래서 니콘은 1.5배, 캐논은 그 센서가 조금 더 작아요. 그래서 1.6배 정도가 됩니다. 자, 제가 아침에 동대구역으로 왔어요. 동대구역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렇게 찍고 크롭이라면 센서가 작으니까 이렇게 찍힐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게 야, 그럼 크롭으로 찍으면 사진이 작아지는 거 아니야? 화각은 모르겠고 사진이 작아지는 건데. 근데 자, 빨간 선이 넓게 보여요? 노란 선이 넓게 보여요? 당연히 빨간 선이 넓게 보이지. 이거는 뭐 고민의 여지가 없죠. 여기서 지금 빨간 선이 넓게 보인다고 생각을 안 하면 큰일 난 거야. 이거는 지금. 노란 선이 당연히 더 좁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모니터로 띄워보면 사진이 센서는 작지만 우리가 볼 때는 풀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모니터로 띄워보면 풀프레임으로 찍은 거는 동대구역 글자가 다 나오고 뒤에 신세계 백화점에 옆에 오피스텔까지 다 보이는데 크롭으로 찍은 건 동대구역이 대구역이 되어버렸네. 옆에 오피스텔은 안 나오네. 실제로 우리가 더 줌인한 효과가 되는 거죠. 줌인한 효과. 더 망원으로 당긴 효과가 되는 건 거죠. 이게 크롭바디가 가지고 있는 효과예요. 화각이 좁아진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크롭의 60mm, 우리가 보통 이제 교정과에서 많이 쓰는 게 그냥 크롭바디, 캐논 크롭바디의 60mm 렌즈를 많이 쓰는데요. 얘는 풀프레임 기준으로 하면 90에서 96m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롭에 60mm 끼운 거랑 풀프레임 바디에 100mm 끼운 거랑 얼추 비슷한 거야. 사실 우리가 보는 화각은. 그러니까 훨씬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롭 바디가 우리가 치과는 아까 전에 접사니까 좀 더 망원이라 그랬죠? 더 이렇게 크게 찍혀야 되는데 이런 완전히 큰 100mm대 렌즈를 어떻게 되겠어요? 크롭 바디에 꽂으면 화각이 반대로 얼마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무시무시한 150mm 화각이 되는 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렌즈를 비싸다고 무작정 살 게 아니고 내가 쓰는 카메라 바디가 크롭이냐 풀프레임이냐에 따라 가지고 렌즈도 그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풀프레임이 된다고 해가지고요. 뭐 치과에서 그렇게 큰 장점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신미 사진을 찍는다거나 뭐 어디 발표를 하는데 내가 정말로 조금 더 고퀄, 왜냐면 풀프레임 바디가 일반적으로 비싸죠. 비싼 카메라가 아무래도 사진 찍어보면 질이 좀 더 좋기는 해. 근데 그게 진짜로 미미하거든요. 그런데 일상적인 우리 임상 환경에서는 크롭 바디가 일단은 가볍고요. 또 싸. 화질에서도 큰 차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 사진을 시작하시는 분이면 그냥 크롭 바디를 사시는 게 좋아요. 뭐 비싸게 풀프레임 사지 말라는 거죠. 지금도 팔도 아프고. 매뉴얼을 한번 살펴볼게요. 매뉴얼 살펴보면 카메라에 대해서 알아보면 우리가 이제 A 모드, S 모드, M 모드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쓰는 건 M 모드입니다. 보면 저런 식으로 돼가지고 뭐 우리가 카메라의 모든 모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뭐 저거를 항상 우리가 이제 맞춰줘야 되겠죠. 저런 식으로 다른 회사 카메라도 저렇게 우리가 찍을 때 모든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저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화질부터 크기부터 다 할 수가 있어요. P 모드는 자동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별로 쓸 일이 없고, 환자 안보 사진 찍을 때는 P 모드가 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셔터 우선은 셔터 값 정해놓고 찍는 거고요. 뭐 폭포 같은 거 찍을 때 조리개 우선 모드는 조리개 값 하고 찍는 건데 우리는 M 모드예요. 고민 안 해도 돼요. A 모드는 그냥 조리개 값을 딱 우리가 정해놓으면 셔터 속도를 카메라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주로 언제 쓰는 거냐면 우리가 인물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심도를 우리가 고정해 놓고 싶을 때 쓰는 거죠. 그래서 A 모드는 조리개 다이얼을 A로 놓고 그 다음에 조리개 값을 설정하면은 이제 자동으로 찍히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S 모드는 우선 치과에서 쓸 일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시간을 고정해주면 나머지 조리개 값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보통 장노출 같은 거 찍을 때, 폭포, 뭐 사람 지나가는 거, 뭐 이런 거 찍을 때 우리가 쓰는 거죠. 치과에서 쓸 일이 없어요. 우리가 쓰는 건 M 모드예요. 조리개 값 고정. 보통 뭐 25에서 32, 36으로 고정. 플래시 사용하니까 셔터 속도도 고정. 화질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ISO도 고정. 결국 플래시 세기만으로 우리가 노출을 조정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F25 이상, 그 다음에 160분의 1초 내외, 그 다음에 F22 이상. 저거는 우리가 85mm 렌즈 같은 경우에는 F25 정도를 해야 되고요. 아까 전에 말한 교정과에서 쓰는 60mm 렌즈 같은 경우에는 22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니면 25 해도 되고요. 근데 100mm급 이상의 렌즈를 쓰게 되면 조리개 값을 29, 32 정도로 줘야 돼요. 왜? 망원이 될수록 기본적으로 심도가 얕아지기 때문에 조리개를 더 좋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성으로 이렇게 쫄 필요 없는 거죠. 노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측광이라고 하거든요. 18% 그레이를 우리가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카메라가 이제 자기가 이 정도 빛은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노출 값을 사진을 찍어보고 좀 부족하면 노출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질. 이거 무조건 요즘에는 이제 저장 용량도 많아지고 하니까, 옛날에 저장 용량이 좀 부족하고 이런 시절에는 사진 옮기기도 힘드니까 선배님들이 야 그냥 M이나 S로 찍어도 충분하다 하는데, 요즘에는 그냥 L로 찍으면 돼요. 제일 크게 찍고 화질도 설정할 수 있거든요. 화질도 무조건 파인. 제일 크고 파인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노출 실패. 실제는 어두운데 카메라가 밝다고 판단하거나, 실제는 밝은데 카메라가 어둡다고 생각하게 되면, 어두운데 카메라가 밝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어둡게 되겠죠. 그러니까 또 실내가 밝은데 카메라가 어둡다고 생각하면 너무 밝게 나온 거예요. 카메라는 더 밝게 찍히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노출 실패가 되니까 우리가 조절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얘네가 노출을 결정하는 근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전체 측강, 중앙부 측강, 스팟 측강, 뭐 기계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저런 식으로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저걸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스팟 측강은 정말 한중간에 한 점, 아주 작은 좁은 범위를 말한 거고, 중앙부 중점 측강은 그 중앙 부분에서의 약간 어느 정도의 레인지를 설정하는 거고, 멀티 패턴은 전체적으로 좀 보는 거예요. 치과에서는 모두 중앙부 중점 측강을 쓰는 게, 디퓨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요, 우리가 플래시를 매뉴얼로 쓸 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디퓨저를 쓸 경우에는 결국 카메라가 자동으로 플래시를 터뜨려 주기 때문에 이 측광이 중요해요. 그래서 중앙부 중점 측광을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외장 플래시를 쓸 때는 플래시 자체에서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노출 보정도 내장 플래시를 쓸 때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디퓨저를 쓸 때는 조금 보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미리 보기 할 때 우리가 단순히 사진을 보는 방법도 있지만, 저렇게 히스토그램을 띄워서 보면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나 안 치워졌나 이걸 좀 볼 수가 있어요. 장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어두운 사진, 너무 밝은 사진, 적절한 사진일 때 적절한 사진이 제일 좋고, 조금 어두운 사진, 많이 어두운 거 말고 조금 어두운 거는 살렸을 수 있고, 근데 많이 밝은 사진은 오히려 살렸을 수 없다. 우리가 이거를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플래시 설정은 노출 설정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데요. 플래시 광량을 어느 정도 터뜨릴까 결정을 하는 거죠. 자동 모드는 TTL, 아까 전에 말했지만 수동 모드는 매뉴얼이 됩니다.
뭐 저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뭐 추천 조리개값 뭐 저런 게 있는데요. 이거 뭐 우리 몰라도 되고요. 플래시 실패도 똑같은 거예요. 너무 과하게 터뜨리거나 너무 약하게 터뜨린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자동을 굳이 써야 되겠다고 하면 플래시 보정, TTL 값에서 기계가 자기가 생각한 자동 값에서 조금 키우거나 줄이는 정도로 조정을 하게 되고, 수동이라면 직접 제가 트라이얼 앤 에러로 맞춰가야 돼요. 찍어보고 어둡네, 조금 밝게. 찍어보고 조금 밝네, 조금 어둡게. 이런 식으로 가야 되죠. 근데 이게 처음 자성에서는 또 처음 촬영할 때는 내가 만약 전치부를 전면으로 찍었어. 이때는 또 맞는데 교환면 찍을 때는 미러 반사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더 어둡게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수동이라 하더라도 망고땡이 아닌 거죠. 조금 뒤에서 찍거나 좀 가까이서 찍는 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수동이라 하더라도 내가 자세와 여러 가지를 정말 균일하게 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광량에 있어가지고, 아니 우리 직접 사진에 찍히는 노출에 있어가지고 실패를 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광 보정이 플래시 조정이에요. 디퓨저를 쓸 경우에는 내부 플래시의 밝기를 조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조절해줘야 됩니다. 외장 플래시 쓸 때는 상관없죠. 디퓨저 쓸 때는 카메라 내부에 내부 플래시를 쓰는 거니까 조광 보정을 해줘야 되고, 우리가 일반 플래시를 쓸 때는 그 맞춰서 해주면 되죠. 그래서 규격 사진 촬영 세팅. 자, 요거는 이제 사진 찍어 놓으시면 되겠죠. 이대로가 정답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다 조금씩 다르겠어요. 본인에게 맞는 걸 여기서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우리 직각 세팅 일단 M모드. 셔터 속도는 160분의 1초나 200분의 1초. 왜냐하면 플래시의 기본적인 동조 속도는 200분의 1초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핀트가 안 맞아가지고 플래시는 터졌는데 플래시가 터지기 전에 셔터가 닫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200분의 1초로 했으면은 이 사진이 시커멓게 나오는 거예요. 왜? 플래시는 터졌지만 이미 플래시 터지기 전에 셔터가 닫혔으니까. 셔터 속도를 160분의 1초 정도로 늘려주면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160분의 1초는 우리 손떨림하고도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160분의 1초 정도로 하는 게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60분의 1초를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리개 값을 쪼여야 심도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60mm 렌즈는 22 정도만 돼도 충분합니다. 뭐 조금 안심하게 쓰려면 29 하면 돼요. 왜냐하면 디퓨저를 쓴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내장 플래시 광량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거든요. 조리개를 무한정 조이게 되면 항상 광량 부족에 조금 시달리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ISO를 무작정 키우게 되면, ISO는 다른 거하고 다르게 ISO를 800으로 해놨다 이러면 빛은 플래시가 3분의 1처럼 조절돼도 실제로 100, 200, 400, 800이면 몇 배야? 100에서 200, 400, 800으로 가면 이게 세 스탑이 밝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래시가 3분의 1씩 조절을 해도 실제로는 곱하기 3으로 계속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SO는 약간 그거야. 약간 급수로 치면 몇 급수처럼 얘는 부풀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SO를 너무 높이면은 이 노출이 널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ISO를 좀 낮은 수준에서 유지를 해야지 이 빛이 노출이 널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ISO를 너무 높이는 것보다는 광량이 부족할 때는 우리가 F값으로 조절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F값을 무한정 밝히게 되면 심도가 안 맞으니까 우리가 어금니가 나오는 최소한의 심도를 가져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망운으로 갈수록 심도가 더 얕아지니까 더 쪼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60mm 렌즈는 한 22에서 25, 85는 25에서 29, 90mm 렌즈는 탑농기입니다. 탑농 기준은 한 29 이상. 100mm, 105mm 렌즈는 32 이상 정도 쪼여줘야지 제대로 우리가 심도 표현이 됩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플래시를 하시거나 아니면 색온도를 지정을 하세요. 본인이 원하는 색으로. 그 다음에 초점은 싱글 AF를 쓰거나 아니면 매뉴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측광은 중앙부 측광 하시면 됩니다. 요 버튼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내부 조정할 수 있고요. 자,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게 왜 끝까지 안 좋으냐야. 왜 끝까지 안 좋으냐. 아, 나는 32 쓰는데 쪼일수록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자꾸 하는데, 이게 쪼일수록 좋은 거는 심도에서 좋은 거예요. 심도에서. 그런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60mm, 85mm에서는 한 25mm 정도, 25 정도로만 쪼여도 975가 나온다니까? 진짜 악궁이 개상인 사람들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나와요. 그런 사람들만 29, 31을 해주면 되는데 자꾸 이게 쪼이게 되면 심도에서는 분명히 유리해요. 근데 심도는 어느 정도만 나오면 그 범위만 들어오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게 자꾸 쪼이게 되면 회절 현상이 생깁니다. 회절 현상. 회절 현상, 우리 슬릿이 좁을수록 회절 현상이 강하게 생기잖아. 이 회절 현상 때문에 해상도가 떨어져요. 해상도가 떨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50mm 렌즈 같은 경우 F16 이상 생기면은 그때부터 회절 영향이 나타나요. 선명하지 않다고. 이미지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SNL 클럽에 옛날에 이 리뷰를 한 게 10년도 넘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해상도 우리 85mm 니콘 렌즈를 가지고 평가를 한 건데 보면 이거 봐봐요. 29 이렇게 되면 어디가 제일 깨끗해 보여요? 한 11, 13이 제일 좋아요. 넘어갔다. 죄송합니다. 11, 13이 제일 좋아요. 29, 32로 가면 오히려 약간 뭉개져.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이미지 자체가 32로 갈수록 더 좋은 게 아닌 거야. 심도에서는 좋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회절 현상 때문에 해상도 측면에서는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한 조금 낮춰주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규격 사진 촬영할 때는 너무 우리가 조리개 값을 쪼으려고만 달려들지 마라. 무지성으로 쪼우지 마라. 필요 이상만 좋아라. 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플래시가 좀 어둡다고 하면 우리가 저기 노란색 표시된 조광 보정을 통해서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높일 수 있어요. 네, 플래시도 TTL 할 때, 자동할 때는 저런 식으로 광량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TTL보다는 기왕이면 우리가 매뉴얼이 좋죠. 매뉴얼을 해서 하나하나 트라이 앤 에러를 해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전치부는 다른 건 없고 보통 약간 주인공이 있으니까 조리개를 한 10 정도 내외에서 조여주는 게 조금 멋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그렇게 날려주는 게 좋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직접 치과에서 어떤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찍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